합니다. 제가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화석 이거 암모나이트죠? 암모나이트는 이제 중생대 때 화석이고요. 지층의 선후관계 46억 년에 이르는 뭐 그런 지구 역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지사학이라고 한다. 지층과 암석의 선후관계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뒤집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과정의 원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전 과거에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좀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현재 일어나는 일이 옛날에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사학의 법칙 중에 수평퇴적 법칙이 있다. 물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라는 법칙이다.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쌓였는데 뭐 이렇게 막 기울어지거나 이러면은 뭐 습곡이 있거나 뭐 이런 거지. 일단 수평퇴적의 법칙이 있고요. 지층 누중의 법칙. 이 아래서부터 쌓이기 때문에 어떤 지층이 발견됐는데 역전이 없다면 아래층에 있는 애가 더 오래된 지층인 거죠. 당연하죠, 그쵸?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역전됐냐 안 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역전이 됐냐 안 됐냐는 사층리, 점이층리, 여는, 건열 요런 거를 파악을 하면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층리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뭐 아래고 여기가 위 방향이 되는 거고요. 점이층리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고요. 연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위 아래. 건열이구나, 이거 건열이고, 점이층리는 자갈 같은 게 밑에 있고 모래나 진흙이 위에 있으면은 여기가 아래 위가 돼.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뒤집혀 있으면 지층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권 천이 법칙. 그 시대에 살던 애들이 화석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공룡 같긴 하네요. 공룡 이거 중생대 때 애고, 요거는 이제 그 암모나이트 삼요충이죠. 그럼 이거는 고생대 때 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관입은 이게 밑에 층에 있다 하더라도 요게 생겨나고 난 이후에 관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나중이죠, 그쵸? 나중이죠. 그 다음에 이건 분출함은 지표면으로 나온 거고, 여기 잘 보면 여기 약간 빨간색이 변성된 부분이 써져 있는데, 얘가 생기고 난 후에 여기에 관입이 돼서 여기가 열받아 가지고 변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층보다는 얘가 나중에 관입된 거죠. 그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출하면 지표면에 분출된 거고. 그 다음에 부정합은 되게 긴 시간 단절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쌓이는 거는 정합이야, 정합. 근데 차례대로 쌓이다가 지층이 융기에서 바닷물이나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서 깎이고요. 다시 침강해가지고 다시 쌓여.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부정합이 있으면은 매우 긴 시간의 단절이 있다라는 거다. 이거 그냥 뭐 바닷가 가서 보잖아. 그러면 이런 거 쉽게 보여요. 여기는 이런데
유심히 보잖아? 그럼 이거 금방 보입니다. 이거 부정합이네. 이거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지질 연대 측정, 그 지사학의 원리,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됐냐, 이거를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역전이 되지는 않았다. 역전되지 않았다 써있나? 역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가 밑에니까 A, B, C, D, E 순으로 갈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얘가 F가 일어나고, 그쵸? 관입이 되고, 그러니까 A, B, C, D, E는 밑에서부터 쌓인 거니까 지층 누중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F가 일어나고, 왜냐면 관입이 된 거죠, 관입이.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합이야, 부정합. 네. 부정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G입니다. 그래서 F랑 G 사이에는 되게 긴 시간 간격이 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GHI 요순 이해가시죠? 그쵸? 네, 요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층 대비 약간 떨어져 있는 지층의 상대적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건데, 자, 요렇게, 여기 뭐지? 사암이네요. 사암, 석회암,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얘랑 얘는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요거를 열쇠가 되는 층이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를 밝히는데, 이 거는 무슨 거니까? 하여튼 열쇠가 되는 층이 있는데, 그런 층이 응해암층이나 석회암층이나 석탄층은 고기는 같은 시대에 벌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화산 폭발이 있고 화산재가 쌓이는 게 응해암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화산재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여기 쌓이고 쌓인 거야. 이해가요? 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있고 나서 여기 쭉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석회암이나 석탄층이 발견될 때도. 그래서 이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사암이 없네, 여기. 그치? 그럼 여기가 사암이 없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부정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열쇠층이 되는 건데, 요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사암 다음에 이암인데, 여기 사암 다음에 이암이잖아요, 그쵸? 네, 사암 다음에 이암. 근데 여기는 응해암 다음에 바로 사암이네. 바로 이암이네, 바로 이암. 그럼 여기 사이에는 사실은 사암층이 부정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여기에는 이 물가에는 뭐 모래가 안 몰려왔을 수도 있지. 어찌됐건 순서는 얘가 가장 오래된 애야. 얘가 이 중에 얘가 가장 오래된 애야.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나중. 가장 오래된 거는 여감. 이렇게 열쇠층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다. 화석 대비. 뭐 여기 부정합이 있네. 여기 부정합이 있고, 여기가 같은 시대. 여기도 부정합이 있네. 여기도 부정합이 있고. 그래서 부정한 면은 가 지역
가지역에 여기 원래 C 다음 D, E, F, G, H로 가야 되는데 요만큼 있죠. 그러니까 C 다음에 요만큼은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 사이, 요 시간 간격 사이에. 왜냐면 여기 부정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고, 이 중에 아무튼 가장 최근 거는 요게 가장 최근이네요. 얘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거는 얘는 A, 얘가 가장 오래된 거다. 이렇게 순서를 밝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상대 연령이고, 절대 연령은 이 동위원소 존재 비율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감기. 자,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원소는 44.7억 년이 지나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이게 분열을 하면서.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걸로 보면 요거 탄소 14라고 하는 애는 573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절반이 줄어듭니다. 자, 요 그래프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일단은 믿어주세요. 일단 이게 좀 화학이나 이런 거랑도 관련있는데 잘 봐.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반감기 1회가 지나면 원래 있었던 거에 50%만 남습니다. 분열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2년 두 번째 지나면 이게 빵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50% 없어지는데 반감기 1회가 지났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 50% 없어지는데 두 번째면 빵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또 절반이 되는데 또 반감기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절반이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절반이 되는 게 이제 12.5겠죠? 그러면 3회 반감기가 3회 지나면 12.5 남는 거예요. 이거에서 또 절반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반응 속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화트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일단은 아까 전에 그 탄소 14의 반감기가 탄소 14죠? 예. 57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물을 캤는데 뭐 무슨 돌도끼 같은 애야. 그 나무에 있는 걸 보니까 탄소 14가 현재 있는 거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유물이 5700년 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래 있었던 거에 비해서 한 25% 남았다. 그럼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전 거라는 거예요. 만년 전 거. 그렇게 알아내는 게 절대 연령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뭐 나이가 46억 살 뭐 이런 것도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애는 반감기가 44억 년, 45억 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 반 정도 남은 거죠. 예, 그러면 46억 년 전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어렵죠?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야. 자, 예제 볼까요? 예제. 조개 껍데기 화석층에서 탄소 14가 처음에 8분의 1이다. 그 반감기가 지나면 2분의 1이 남는데 반감기가 3회가 지난 거예요. 3회. 8분의 1이 남았으면 이해 가시죠? 한 번 지나면 2분의 1 그거에 또 2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5700년에 3회
5700년에 3회 17100년 17100년 전 조개라는 거예요. 알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런 거는 되게 얘기 많이 한 거야, 그쵸?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고 생존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살았다. 그 다음에 전 지구적으로 분포했다. 삼엽충은 고생대, 중생대는 공룡.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삼엽충은 또 바다라는 게 또 중요해요. 바다. 얘는 육지. 웬만하면 육지 공룡을 말하는 거예요. 신생대, 매머드, 육지.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건데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는 산호가 이제 많습니다. 산호화석이 발견되면 얕은 바다였다. 그 다음에 고사리는 습한 육지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질시대 연구할 때 고생 코어, 빙하 코어는 고기 안에 뭐 꽃가루 같은 것도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살았던 생물들도 알 수가 있고 어떤 꽃가루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빙하 코어 안에 뭐 60만 년 전 대기가 있어요. 대기의 조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동위원소, 원소비를 이용해서 기온도 측정할 수가 있다. 뭐 다른 거는 읽어봐도 되는데 이제 기온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이 있잖아. 물이 산소가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는 겁니다. 물이 얘가 좀 더 무겁긴 해요. 얘가 18이.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은 증발을 얘네도 증발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기온이 낮으면 얘보다는 얘가 좀 더 활발하게 사실 증발돼. 그리고 이게 눈으로 쌓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증발되고 난 다음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얘가 눈이 돼가지고 더 많이 내려. 얘보다는 원래 얘가 많긴 한데 하여튼 비율적으로.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이해가 많은 거. 이해가 온도가 낮으면 얘가 잘 안 생기고 얘가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빙하에 있는 이 얼음에 16이 많냐 18이 많냐로 인해서 16이 원래 많지만 하여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16이 더 많으면 기온이 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기온이 높으면은 18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예전의 기온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가지고 알아낸 게 이런 거야.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좀 이렇게 좀 한랭하다가 고생대 때 대체로 온난. 근데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의 빙하기.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 근데 이거는 빙하기라고 하진 않아. 이거를 평균 기온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온난한데 빙하기가 있진 않아요. 여기는 빙하기 두 번. 빙하기 두 번인데 빙하기가 없어요. 이건 빙하기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빙하기를 안 해. 여기는 빙하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신생대 때는. 이런 거를 알아냈고, 자, 원래 뭐 누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구분 기준인데, 현생 누대가 있고 원생 누대, 시생 누대가 있는데요. 원생 누대는 이제 생명체가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생겨난 이유가 되는데, 다세포 생물 출현했을 때, 단세포 생물 출현했을 때고, 아무튼 선캄브리아 시대가 훨씬 길어요. 한 5억 4천만 년 전부터가 고생되고 거의 한 40억 년 정도가 선캄브리아 시대야. 선캄브리아 시대. 캄브리아기 앞쪽에 있으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 나눠요. 그리고 여러 번 사실은 그 초대력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판기야. 그 전에도 한 3억 년 정도 주기로 초대력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했었습니다. 자, 삼엽충 이런 거는 이제 고생대 때 화석이고요. 지각 변동이 되면서 중생대 때부터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조금씩 이제 그 분열을 했었던 거고, 중생대 때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이런 거 출연했고요. 신생대 때는 이제 지금 현재랑 비슷해진 거고.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요 고생대 말 판기아가 형성됐을 때가 대멸종이 제일 컸고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땐 이거는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5분만 더 할게. 거의 다 했어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로 할게요. 기본 문제. 이런 건 읽어주시면 좋고.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물속에 퇴적물이 쌓일 때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수평 퇴적의 법칙, 지사학의 법칙 중에 역전되지 않은 경우 지층이 아래 놓인 지층이 오래된 거다. 지층 누중의 법칙. 어떤 지층에 부정한 면이 분포할 때 위아래 시간 간격이 되게 뭐 크다. 부정합의 법칙. 관입이 됐을 때는 걔가 나중 생긴 거다. 관입의 법칙. 자, 올해 그 시간 지날수록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한다. 동물군 천위의 법칙.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가지역은 과거에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가와 나는 인접한 두 지역의 단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암 다음에 응이암, 응이암이 여기 있네요. 근데 잘 봐요. 여기 좀 인접한 지역이잖아, 그쵸? 여기 응이암 다음에 역암 다음에 셰일인데 여기는 응이암 다음에 바로 셰일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부정합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써있긴 하네. 부정합이라고. 부정합이라 써있으면은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는 거야. 요거만 봐도 되긴 하네. 나지역에 A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아니, 나중 일이잖아, 그쵸? 삼엽충. 이게 중생대 이후일 테니까 아니고요. 가나 두 지역 모두 화산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여기 응이암 있지, 응이암. 응이암은 화산재야, 화산재. 화산재니까 디귿 맞는 이야기. 자, 가지역에서 지층 생성 순서대로 기호로 써라. A, C, B입니다. 이거 A, C, B. 왜냐면 자,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여기 변성작용 없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도 있지. 여기 있잖아. 그쵸? 왜 그러냐면 이게 C가 있는데 뜨거운 마그마가 요 사이를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C의 변성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 다음에 B가 관입이 된 거죠. 이해하시죠? 그쵸? 얘는 아니지. 근데 얘는 A, B, C 요거는 여기 쌓이고 나중에 여기 뭐 C가 쌓인 겁니다. 변성작용 받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순서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지. 제가 B, Q, A, P B, Q, A, P 이해 가시나 이거? A 다음에 관입돼야죠. 그쵸? 그 다음에 Q 화성암에 X의 함량이 25%다. 이게 반감기가 7억 년입니다. 7억 년. 이거 표가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네. 14억 년 전. 그래서 가의 지층은 역전되었다. 역전된 게 역전 안 됐는데 왜 그러면 여기 점이 측리 같은 것도 있고 역전된 게 아니죠. 역전된 거 아닙니다. 근데 B는 14억 년보다 크다. 관이방 P는 관이방 Q보다 나중에 생성된다. P가 나중에 생성된 거지, 그치? 여기 Q도 뚫고 나왔잖아요, 그쵸? 리엔디귿. 자, 생물이 화석으로 보존되기 적합한 조건은 개체수 많아야 합니다. 천천히 매몰되면 썩어. 그럼 안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유해가 퇴적물과 함께 매몰되는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환돼야 돼. 돌로 화성 그 암성 물질로 치환이 되는 화석화 작용 받아야 되고요. 분포 면적 넓은데 생존기가 짧다. 이거는 삼엽충 공룡 이거 맞고, 분포 면적 좁은데 생존기가 길다. 이거는 고사리 산호 이거 맞고요. 시상화석, 표준화석, A 시상화석, B 표준화석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A는 B보다 지질시대 구분에 많이 사용됩니다. 아니죠. 구분할 때는 표준화석으로. 지질시대는 이제 제일 큰 단위는 누대라고 합니다. 누대, 대기 맞아. 그 다음에 시생누대와 현생누대는 성칸불의 시대라고 한다. 현생누대는 아니죠.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현생누대 아니고 원생누대. 현생누대는 생물의 출현과 멸종을 기준으로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를 구분한다. 맞는 이야기. 기억되고. 자, 속시식물 번석 이거는 신생대, 삼엽충, 갑주어, 고생대, 파충류, 중생대. 남세균 이거는 성칸부리아 시대입니다. 성칸부리아 시대. 남세균, 광합성, 성칸부리아 시대. 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 남세균의 흔적이고요. 성칸부리아 시대 중생대 시대와 중생대 빙하기가 없었다. 성칸부리아 시대에는 있었어요. 중생대는 없었던 게 맞는데 성칸부리아 시대에 빙하기 있었습니다. 고생대 말 빙하기에는 적도 지방까지 빙하가 분포하였다.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인도나 이런데 빙하 흔적 있잖아요. 여기에 빙하가 있었는데 적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동을 해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고생대 말에 빙하가 적도 지방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극지방에 있었던 게 지금 이동해서 적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신생대 4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 마지막 10번.
자, 가는 고생대말, 고생대말. 나는 뭐 중생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신생대 초, 이 신생대 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더 갈라줘야 될 것 같고. 이거 아니고. 가의 지질시대 말에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한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 있었습니다. 90%까지 되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대멸종 있었습니다. 가시대 시기에. 나 지질시대는 육지의 파충류가, 이게 지금 중생대거든요. 중생대.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맞네요. 중생대 때 육지의 파충류, 바다의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갑시다.